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9일 도쿄에서 212명, 카나가와 59명, 사이타마 25명, 치바 40명, 오사카 51명, 아이치 28명, 오키나와 1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5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83,129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83,84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 치바, 사이타마, 카나가와, 오사카, 아이치, 후쿠오카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7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568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581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12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1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26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8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91명으로 전체의 약 43%, 40대에서 50대는 총 61명으로 약 30%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212명 중 가정 내 감염이 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식에서의 감염이 18명, 시설 내 감염이 16명, 직장 내 감염이 8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80대 남성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3명 감소한 23명, 입원 환자는 39명 감소한 1,55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5,547명, 누적 사망자 수는 407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최대 통신그룹인 NTT가 최대 48조 원을 투입해 휴대전화 사업을 하는 상장 자회사인 NTT 도코모를 100% 지분의 완전 자회사로 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この度当社はドコモを完全子会社とすることを決定いたしました。 5G が拡大して社会や市場環境が大きく変化する今だからこそ NTT 도코모는 1992년 NTT로부터 분리되어 1998년 도쿄 증권 일부에 상장되었습니다. NTT는 도코모 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해 도코모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 매수에서의 인수총액은 4조엔 규모의 전망으로 일본 내 기업의 공개 매수로는 과거 최대 규모이며 주식 공개 매수가 끝나면 도코모는 상장 폐지됩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표면적 이유로는 신속한 의사결정에 의한 효율적 경영이 가능한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의 주도 정책인 휴대전화 요금 인하 정책과 연관되었다는 관측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통신업계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安価なサービスを出すっていうのはこれは別に政府に言われたからとか出資比率があるからとかじゃなくしてやっぱりお客様にいいサービスをご提供する 도코모는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것으로 그룹 내 의사결정이 쉬워지면 향후 휴대전화 요금 인하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무성, 즉 정부가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NTT가 도코모를 완전 자회사로 하는 것으로 휴대전화의 요금 플랜 등의 정부의 의향이 어디까지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피해자의 가족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29일 총리관저에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납북 문제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이 스가 총리에게 해결을 호소하였습니다. なんかもう本当に苦しい毎日が続いておりますので、拉致問題解決していただいて、みんなが日本の土を褒めるように。私たち待っている家族もだんだん少なくなってきて非常に苦しい思いを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具体的にこの問題を動かしてほしいと。 2002년의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고 사죄하였습니다. 이 당시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17명의 납북 피해자 가운데 5명이 24년 만에 귀국하였습니다. 나머지 12명에 대해 북한 측은 8명은 사망, 4명은 입국하지 않았다라고 회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망했다고 하는 근거는 없으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납북 문제는 해결된 문제라며 재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납치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규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정권의 결의를 전달하였습니다. 自らの先頭に立ってあらゆるチャンスを逃すことなく活動を開いていきたい。 스가 총리는 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13세였던 요코타 메구미 씨가 납치된 지 43년이 지나 다음 달이면 56세가 됩니다. 피해자 가족의 고령화가 점점 진행되는 가운데 조기 해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의 주요 정책 하나인 불임치료의 보험 적용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사실혼 부부도 불임치료의 지원 대상 포함에 대해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事実婚も含めて我々、検討させていただいて、さまざまな皆様からのご意見を賜る中において判断をしてまい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정부는 불임치료에 대해 보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보험이 적용될 때까지 지원 제도를 확충하려고 합니다. 이에 타무라 후생노동상은 각 이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사실혼 부부도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체외 수정 등 일부 치료에 적용되는 지원의 소득 제한도 완화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시가 관리하는 공유지에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고 28일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는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독일의 한국 시민단체가 기획한 것으로 베를린시로부터 1년간 기한부로 설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사유지에 설치된 케이스는 있지만 공유지에 설치된 것은 처음입니다. Kunst im öffentlichen Raum hat in Berlin einen öffentlichen demokratischen Status. 소녀상에 있는 비문에는 일본군이 소녀나 여성을 강제적으로 성노예화하였다는 설명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여성의 성폭력에 반대하는 메시지가 전해지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카토 카츠노부 관방장관은 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我が国政府の立場やこれまでの取り組みとは相入れない極めて残念なこと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政府としては撤去に向けてさまざまな関係者にアプローチし、我が国の立場を説明するなど引き続き働きかけ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し、またより広い意味で申し上げれば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政府の考え方やこれまでの取り組みをさまざまな形で国際社会に対して説明をしてき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けれども、また今後ともですね、国際社会から正当な評価を受けれるようそうした努力を引き続き行っ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또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관계자와 접촉하여 소녀상의 철거 및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는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갖고 북방 영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임기 내 종지부를 찍고 싶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平和条約締結を含む日露関係全体を発展をさせていきたい。北方領土問題を次の世代に先送りさせず終止を打ちたい。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양국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를 계속하자라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대면으로 정상회담의 실현을 지향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스가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앞으로 솔직하게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는 반응을 느꼈다라고 평가하며 계속해서 교섭해 나갈 자세를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두 정상의 회담에 대해 러시아 측의 발표에서는 북방 영토 문제를 포함한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전국에서 최고 가격을 자랑하는 도쿄 긴자의 토지에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6% 가까이 하락하였으며 세입자의 해지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9일 국토교통성이 공표한 전국 토지 가격 중 도쿄권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긴자입니다. 긴자의 번화가는 작년보다 5.9% 떨어졌습니다. 마스크로 예를 들면 마스크 한 장 면적이 약 64만 엔이었으나 올해는 60.7만 엔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자의 임대 계약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3倍から4倍ぐらいまでには増えてるかなっていうところ、満室が続いてたビルっていうところでもやっぱり解約が続いてきているので 폐역의 대부분은 음식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以前のにぎわいはない感じよね。全然人が違うね。やっぱりコロナの影響は結構ありますよね。昼はそこそこ戻ってきてるんでしょうけど、夜はやっぱり全然もう人がいない状態ですよね。 도쿄에서 토지 가격이 떨어진 곳은 긴자뿐만이 아닙니다. 도쿄 아사쿠사도 토지 가격은 7월까지 반년간 11.1%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성은 하락 이유에 대해 해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이유로 관광지와 번화가를 중심으로 하락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436만 엔으로 재작년보다 1%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를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민간급여 실태 통계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1년간 민간기업에서 일한 회사원이나 파트타임은 약 5,255만 명으로 급여 총액은 229조 엔에 이르렀습니다. 이 결과 한 명당 평균 연봉은 436만 엔으로 재작년보다 약 4만 엔, 비율로는 약 1% 감소하였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약 1% 감소한 540만 엔, 여성은 약 0.8% 증가한 296만 엔이었으며 여성은 지금까지 가장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해보면 정규직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503만 엔이었지만 비정규직의 사람은 2.5% 줄어 175만 엔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한 명당 급여의 감소에 대해 10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소에서는 늘어난 반면 노동자의 약 40%가 근무하는 100명 미만의 중소사업장에서는 재작년보다 5%가량 줄어든 것이 요인으로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반 이력 등이 없는 이른바 골드 운전면허 운전자에 대해 경찰청은 면허갱신 시의 강습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의 갱신 시에 온라인으로 강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과거 5년간 무사고 무위반의 골드면허 우량 운전자입니다. 현재는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약 30분간 영상 등을 보며 강습을 받고 있지만 이를 도입하게 되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집에서도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진 촬영과 적성검사 등의 절차로 한 번은 경찰서 등에 방문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으로서 면허 갱신 시의 강습의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찰청은 필요한 비용을 내년도 예산 요구에 포함할 방침이며 내년 가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한 뒤 전국적으로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